ICS라고 그렇죠. Institute of Christian Studies라고 이 토론토 대학과 관계되어 있는 기독교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 알 월터스라고 저하고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같이 한 친구인데 그 양반이 수년 전에 Creation Regained라는 책을 썼어요. 뭐 창조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우리 한국의 그 사람들이 한국의 학자들이 기독교 세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 세관 운동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으니까 토론토하고 사실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최근에 와서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한국의 이 기독교 학자들이 그동안 두 그룹으로 나눠서 활동을 했는데 하나는 기독교 대학 설립동역회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는 기독교 학문연구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단체에 다 관계를 하면서 처음부터 비록 이 두 단체지만은 세미나도 같이 하고 같이 활동을 좀 많이 하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매년 한 번씩 같이 학술 발표하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정식으로 합쳤습니다. 2년 전에 합쳐가지고 제가 지금 그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몇천 명이 되는 상당히 큰 기독교 단체고 거기서 나오는 학술 논문집은 우리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논문집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논문집에 기독교 학자들이 기독교 논문을 써도 대학에서 100% 논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아주 획기적인 그 변화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학자들이 기독교적 논문을 쓰면은 일반 학술지에 그게 잘 실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제는 이 학술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논문을 발표를 하면은 대학이 그걸 100% 자격 있는 논문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매달 또 월드뷰 그러니까 한국의 세관이라고 하겠죠. 그런 잡지가 매달 나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 이 세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기독교 세관 이런 제목을 책을 쓴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상당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우선 그 세관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 책을 읽으면 말이죠. 닭이 우는 소리, 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책에는 그렇게 나오겠죠. 영어로 닭이 우는 소리를 제가 근데 보니까 꼬까돌두라고 돼 있어요. 꼬까돌두. 제가 그걸 읽을 때 왜 놈의 닭이 꼬까돌두라고 우느냐? 한국에서는 꽃게어라고 우는데 참 미국 닭은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미국 닭은 좀 다르게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닭이 우는 소리도 꼬까돌두라고 그러고 또 미국에서 미국 닭이 우는 소리도 역시 꼬까돌두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우는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독일의 닭은 끼끼리끼라고 그러고 프랑스의 닭은 꼬꼬리꼬라고 한다고 돼 있어요. 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닭이 우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꼬끼어라고 듣고 영어권에서는 꼬까돌두라고 듣고 독일에서는 끼끼리끼, 프랑스에는 꼬꼬리꼬라고 들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같은 닭이 우는데 그렇게 다르게 이제 세관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와 비슷합니다. 동일한 세계지만은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보고 어떤 지역에서는 저렇게 보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똑같진 않아요. 아주 간단한 예로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미국에 그 돈 25전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이들에게 집에 보내주고 너희들 생각에 이 돈이 어느 정도 큰 것 같으냐 종이 한번 그려봐라. 그렇게 한번 숙제를 내봤대요. 그랬더니 부잣집 아이들은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조그맣게 그걸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랬다는
같은 돈인데도 아이들의 그 집 배경에 따라서 크게 보이기도 하고 적게 보이기도 하고, 같은 닭이 오는데도 어떤 나라에서는 복교라고 부르고 어떤 나라에서는 국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똑같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연과학은 정확하게 세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사실은 어떤 과학자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령 이 뉴턴이 그 인력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돌멩이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왜 떨어지느냐, 뉴턴 같으면 땅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멩이의 고향은 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 원시적인 생각이지. 뉴턴이 본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것도 뉴턴도 옳지 않다고 또 그렇게 주장한답니다. 저는 그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요즘은 소위 그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에 대해서 또 의의를 제기한대요.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벌써 1960년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책을 썼는데, 그분의 그 책 이름이 과학혁명이라는 말, 그게 아주 참 재밌습니다. 왜 구태여 혁명이라고 했을까? 과학이라는 게 조금씩 발전하면 진화라 해야 될 텐데, 혹은 발전이라 해야 할 텐데, 레볼루션이라고 했거든요. 레볼루션이라는 게 뭡니까? 앞과 단절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에볼루션은 조금씩, 혹은 발전은 조금씩 진전하는 거지만,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이전 거는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뜻으로 그 말을 썼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라 했을 때 혁명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썼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과 뉴턴의 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에서 조금 더 발전하다는 것이 뉴턴의 물리학이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아인슈타인, 그게 아니라는 거죠. 뻥뻥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훌륭하고 어느 것이 더 덜 훌륭하다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토마스 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용어를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데요.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이, 그분이 참 그 책에서 그걸 일반화시켰습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사고방식을 바꾸자, 요즘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런데 그분은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의 패러다임과 뉴턴 과학의 패러다임과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의 패러다임이 다 다르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바꿔지는 게 아니고 뿡뿡 뛰었다. 이 과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돌멩이 떨어지는 걸 보고는 돌멩이 고향은 땅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뉴턴이 돌멩이가 떨어지는 걸 보면 땅에 모든 물질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고 땅의 중력 때문에 돌멩이가 떨어진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인과 법칙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는 그 전문가니까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그 자연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과론이거든요. 영어로 코잘리티라는 것.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나온다는, 이게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작용하지 않은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절대적인 구도로 생각했던, 적어도 뉴턴의 물리학에서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인과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뭐가 아주 객관적인 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 과학이 발달되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로 달기 어떻게 올까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이 들으면 닭이 어떻게 울까요? 닭이 실제로 우는 소리가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게.
이게 문제죠.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다 벌써 한국 사람이든지 뭐 영어권에 있든지 독일권에 있든지 하여튼 어떤 문화권에 있지 아무 문화도 관계없이 아주 100% 순수한 인간, 그 순수한 인간이 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뭐 이상한 소리를 하겠죠. 그건 뭘까요? 어떻게 뭘까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달리 어떻게 보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뭐 또 저 개인적으로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가령 물은 얼마나 됐을 때 얼까요? 물은 0도에서 얼지 그럽니다. 그렇죠? 또 물은 얼마나 뜨거우면 끓을까요?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에 그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물은 물이 얼 때를 0도라 그러고 물이 끓을 때를 100도라 그럽니다. 그 참 신기하잖아요. 0도라는 건 물이 어는 온도를 0도라 그러고 100도라는 건 물이 끓을 때의 온도를 100도라 그런다. 그래 놓고는 하는 소리가 물은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 그 무슨 말입니까? 물은 얼 때는 얼고 끓을 때는 끓는다. 그렇잖아요. 물이 정말로 언제 끓는지 알아요. 그저 끓을 때는 끓는 거죠. 얼 때는 끓는 거죠. 사실 과학이라는 게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1cm라는 게 그게 무슨 영원 불변하게 하늘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약속을 합니다. 정월 초하루가 뭐 마치 하늘에 무슨 금이 있어가지고 정월 초하루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다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월 초하루를 하자 해서 그게 정월 초하루지. 아니 사람도 전혀 없었을 때 벌써 정월 초하루.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현실은 저 밑에 있고 이외에서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다르게. 물론 제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걸 상대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세히 들어보니까 달기 말이 꽃기요 꽃뿌리 꽃국가들 이렇게 하는 걸 모두 하고 관계 있죠. 그러니까 달기 음매하고 온다고 사는 언어는 없어요.